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밤새 고민해서 쓴 글의 한 구절, 아니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멜로디 같은 거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게 정말로 나에게서, 내 안에서 순수하게 태어난 창작물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아이디어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 바로 프리드리시 니체. 만약에 그가 표절을 했다면 어떨까요? 에이, 말도 안 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왼쪽이 그 유명한 니체의 책 차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오른쪽은 니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다른 작가의 책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토끼를 쏘기 위해 섬에 내린다? 이런 독특한 설정이 똑같아요. 심지어 주인공이 화산을 통해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핵심적인 부분까지. 와, 이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죠. 이걸 과연 그냥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요, 우리 정신의 표면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의식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는 기억의 세계로 말이죠.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간접 기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친 풍경, 카페에서 스쳐 들었던 음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똑똑히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뇌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생기면 불쑥하고 의식 위로 떠오르는 거죠.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정보가 우리 무의식의 도장처럼 콱 찍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흘러서 현재의 내 생각이나 감정이 그 기억과 연결된 무언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잠자고 있던 그 기억이 짠! 하고 의식의 문턱을 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생각처럼요. 칼 융이 직접 겪었던 일화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 하루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10분 동안 슬픈 사랑 노래만 세 곡을 휘파람으로 불더래요. 그걸 본 융은 바로 알았죠. 아, 연애가 끝났구나. 친구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의 무의식은 이미 휘파람 소리로 자신의 슬픔을 다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의 세계는요,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무의식의 덩어리가 있고, 이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무의식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다시 니체의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특히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별한 정신 상태에 이걸 적용해보면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는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해서 우리가 겪은 아주 작은 경험 하나하나까지도 어딘가에 다 저장해 둔다고 해요. 평소에는 꺼낼 수 없지만 아주 특별한 상태, 예를 들어 임종 직전이라든지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면 이 기억들이 마치 어제 찍은 사진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몇 번 들었던 그리스어를 갑자기 줄줄 외우는 노인처럼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니체가 바로 자기 입으로 차라투스트라를 쓸 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느낌? 황홀경. 이건 그냥 평범하게 앉아서 글을 쓰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들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니체는 일부러 베낀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우연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대체 이 기묘한 현상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네, 드디어 판결의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에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잠재기억입니다. 잠재기억, 영어로는 크립톰네시아, 말 그대로 숨겨진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분명히 접했는데 내가 그걸 봤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억이 마치 내 머릿속에서 방금 태어난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현상. 나는 와, 나 천재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창조가 아니라 기억을 재생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니체 사건의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케르너의 책을 읽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를 쓰던 그 특별한 황홀경 상태에서 소년 시절에 읽었던 그 이야기가 무의식의 창고에서 통째로 튀어나와 그의 펜 끝에서 되살아난 겁니다. 이건 표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잠재기억 현상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니체의 이야기는 그냥 어떤 천재에게 일어난 특별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이 거대한 무의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니체가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을 묘사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지도 모르게 그냥 받는다. 이 말 정말 무의식에서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잠재기억 현상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창조나 창의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진짜 대단한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수많은 기억과 경험이라는 재료들을 나의 무의식이 새롭게 요리하고 조합해서 의식의 식탁 위로 올려주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완전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 아니면 무심코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바로 그 아이디어의 진짜 출처일지도 모릅니다.